내가 겪은 근현대사 만들기 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듣는 1반부터 4반까지 여러분, 프리히스토리 8번입니다. 신랑이 부산으로 놀러 갔기에 마음 편하게 영상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낮 3시였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토요일 원래 다 이렇게 기나는 거 맞지? 이번 주 좀 피곤하긴 했는데 죄송해요. 자,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부분입니다. 공부하고 있으면 좀 많이 짜증이 나고 마음이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는 을사늑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많이 집중해서 봐주셔야겠죠. 일제 국권 침탈 과정은 공부하실 때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조약을 문제 내기가 참 좋거든요, 출제자 입장에서. 그래서 순서대로 좀 알아두시고 각 조약마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228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고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일제의 국권 침탈 36년의 시작 부분입니다. 자, 오늘 수업 지도는 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이 열강의 승인 속에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는 건데 러일 전쟁이 먼저 진행이 되고요.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열강들이 승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 국가들이 야, 조선 니 거 해 하고선 찜꽁하는 걸 허락해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국권 침탈 과정, 각각의 조약들로 이루어지는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할 때. 그래서 이번 프리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연표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순서대로 쫙 정리를 해서요. 키워드는 열강 등이 암묵적으로 일본을 도와주게 된 승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의 국권을 피탈해 가는 과정으로 침탈이라는 키워드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3가지 키워드로 우리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어난 순서대로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한제국까지 정리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말미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허탈하다고 대한제국을 최대한 노력을 했고 독립협회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지, 얘네가 우스워서라고요. 얘네들은 우스운 겁니다. 지금 일본에게 가장 눈에 가시는 러시아예요. 솔직히요. 조선은 솔직히 우습다고 생각했어요. 한입거리라고 본 거죠. 청나라 힘들게 정리했더니 러시아가 또 나왔어. 자, 러시아 정리했다가 또 다른 애들이 또 나올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우호 국가들을 먼저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일본에게 손을 뻗은 나라가 바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까지 점령했던 그곳입니다. 어디?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요, 제1차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과 동맹을 맺게 돼요. 무려 1902년에 일찌감치 일본 한반도 니 거 해, 대신 인도는 내 거 할게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진짜 웃기지도 않고 같지도 않지 않아요? 이게 제국주의예요, 여러분. 이때 시대가 이랬다고요. 남의 나라 갔다가 지네끼리 거래하던 시대라고요,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로. 우린 거래를 당한 피해자였고요. 자, 어쨌든 1차 영일동맹을 맺어서 영국을 우호국가로 만든 다음에 일본이 러시아를 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고종이요, 다른 나라에게 우리는 중립국이야 라는 선언을 하는 노력까지도 합니다.
보통 이 고종의 국외 중립 선언이 알려진 게 1904년이어서 러일 전쟁 바로 발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땐 줄 알았는데 이 종이, 이 친서, 고종의 친서는 1903년에 이탈리아에 보내진 중립 선언문이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바보가 아니라 정말 고종 황제가 많은 노력을 하긴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서신이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사람이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국내에서 전시를 해서 요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사실 다른 나라 열강들이 우리를 도와줄 일 만무했겠죠. 영국은 일본이랑 이미 동맹까지 미리 맺어버렸는걸요. 쓸쓸한 고종의 모습입니다. 고종이 국외 정립 선언을 하건 안 하건 결국 러일 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러시아 사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그 러일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이랬어요. 대국 러시아랑 싸우는 일본 애들을 사실은 뒤에서 미국과 영국이 좀 대신 내보내고 있다는 거. 사실은 영국과 미국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국 러시아랑 작은 일본을 싸우게 한 것처럼 봤는데 세상에 이 러일 전쟁 일본이 이겨버린 겁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영국이 우방국가고 미국도 도와준다고 해도 사실 일본이 이렇게 전력이 강해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명실공히 일본이 세계 열강의 반열에 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종의 국외 중립 선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 러일 전쟁 중에요. 우리의 땅을 함부로 쓰겠다는 내용으로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내용은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군사적 요충지를 지네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내용을 허용하는 조약이었습니다. 가슴 아프죠? 즉 러일 전쟁 중 우리 조선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죠. 군사적 요지를요. 사용권을 준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엔 우리 조선 땅을 전쟁 중에 한일의정서를 맺어서 전쟁 중에 러일 전쟁 중에 조선 땅을 맘대로 일본이 사용하는 걸 허가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종의 국외 중립선언은 이걸로 결국 무효화된 거죠. 중립국을 선언했는데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외 중립 선언을 무효화시켰고 우리 땅을 마음대로 군사적 요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일의정서입니다. 이 한일의정서를 맺고 나서 바로 얼마 뒤입니다. 약 6개월 정도 뒤인데요. 이미 일본이 승세를 탔어요. 이때쯤에는요. 제1차 한일 협약이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제1차 한일협약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협약을 맺은 첫 번째 거라는 겁니다. 1차가 있다는 건 몇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2차도 있습니다. 2차가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조약이에요. 이따 보실 겁니다. 자, 요 한일 협약에 부제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재정 및 외교 고문 용빙에 관한 한일각서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고문이에요. 고문.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고문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나라랑 맺은 조약 중에 조청산민수령 무역잔정으로 고문이 파견됐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고문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인 고문이 오겠죠. 그래서 재정 고문, 돈에다가 관련된 고문, 자문 역할을 해준 메가타라는 일본인이 오고요. 외교 고문으로 미쿡인이었던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옵니다.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고문으로 오게 되면서요. 우리의 내정을 적극적으로 더욱 간섭하게 되는 거죠. 지금 느낌 오시나요? 러일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약을 2개나 맺었죠? 사실 일본은 할 수 있는데 그냥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러시아 치려고요. 조선 먹는 거야. 정말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자, 그리고 결국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고, 미안. 아무도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승리를 해버렸네요. 1905년 5월에 일본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과 영국은 한반도 100% 니네 것! 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일본의 외무대신이었던 가츠라라는 사람이랑 미국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태프트가 밀약을 맺음으로써 가츠라 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먼저 승리를 해주고요. 한 달 뒤에 영국과도 2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한반도 지배를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난 강화 조약을 맺겠죠. 화해 조약, 포츠머스 조약에서도 한반도는 일본 거라는 걸 승인해 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1차 한일 협약으로 파견되었던 외교고문 스티븐스와 재정고문 메거타 사진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고요. 이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을사조약을 체결을 강요했었던 주범이고요. 사실상은 한반도 정벌론의 주된 주창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가장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메가타입니다. 재정고문으로 왔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했던 화폐 정리 사업으로 우리 조선의 재정이 완전 풍비박산 나게 됐었죠. 자, 그래서 가츠라 테프트 밀약과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도 승인을 해주고요. 영국도 승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승인을 합니다. 이제 일본은 주변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7월, 8월, 9월이거든. 11월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가슴 아픈 조선의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오게 된 거죠. 제2차 한일협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을사년이었기에 이때가 을사조약으로 알고 있는 그 조약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을사조약은 을사늑약입니다. 제2차 한일협약인데요. 협약조차도요. 협자가 한일 협약인데요. 협자조차도 보통은 협의하다 할 때 그 협자를 쓰는데 여기에선 협박하다라는 때에 쓰는 협자를 쓰게 됩니다. 외적들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쭉 지켜보는 가운데 고종에게 억지로 조인하게 만드는 그림이죠. 그러나 이조차도 없었어요. 고종은 옥새를 찍은 적도 없었고요. 서명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을사조약은 명칭도 없었고 고종의 도장도 없었고요. 고종이 이걸 받아들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인이 됐느냐? 바로 이 을사오적들이 대신 왕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해서요. 이 을사오적들이 조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개인적으로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사회적인 실천으로 좀 옮겨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을사늑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이후에 외국과 맺은 대부분의 조약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을사늑약의 내용 때문인데요. 을사늑약으로 인해서요. 조선은요.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나라에게 나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랬죠. 다른 나라 보고 야 우리 조선의 국권을 쟤네들이 피탈하려고 해. 우리를 도와줘 라고 말해봤자 너희 나라가 아니잖아. 그냥 지방 땅덩어리야 하면서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한 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요. 앞으로 외국과 맺는 모든 조약들을 다 일본이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믿고 있었던 간도를 그저 중국한테 넘겨버리죠. 그들의 이익에 반해서. 자, 외교권뿐만 아니라 통감부라는 걸 설치를 해서요. 요 통감부를 통해서 아예 고문보다도 더 심해요. 통감은.
얘네가 총리 대신을 맡는 겁니다. 사실은 국무총리나 진배 없는 애들이 돼요. 그래서 초대 통감으로 누가 오냐면 이또 히로부미가 오죠. 당연히 우리 국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반발했어요. 그래서 이 을사조약에 반발해서 항거하는 의병도 일어났었고요. 또 이 이토 히로부미와 또 이 을사 의병이 일어났었고요. 아, 미안. 갑자기 전화가 하나 와가지고 제가 자꾸 다시 말할게요. 자, 을사의병도 일어나고요. 고종도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하고요. 또 이완용, 아까 보여드렸던 을사오이족의 대표적인 격인 이완용이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시리아 방성대공이라고 해서 장지연은 황성신문에다가 오늘은 목 놓아 오노라 이러면서 막 저 개 돼지만도 못한 대신놈 것들이 조약을 만들었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울면서 이걸 비판하는 논설을 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안중근 의사의 노력도 있었죠. 요건 19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초대 통감이었던 이또 히로부미입니다.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총을 맞고 쓰러진 장면의 엽서고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한마디를 잘라서 단지 동맹을 결성했었고 나라를 위해서 죽겠노라 라고 동지들과 약속했다 하죠. 이또 히로부미를 죽은 뒤에 잡혀서 구금되어 있을 당시에 아오를 면회하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입니다. 저 결연한 눈빛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고종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했죠.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종이. 그래서 여기에 많은 외교부 장관들이 다 모이겠고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모이겠구나. 자, 여기에다가 우리의 억울함을 소리쳐서 외쳐보자 해서 특사들을 보내요. 이준, 이휘종, 그리고 이상설의 헤이그 특사인데요. 이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특사로 파견해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노력했으나 사실상 이미 외교권이 박탈당한 다음이었고 또 열강들이 이걸 다 승인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일본은 간담이 좀 서늘했겠죠. 그래서 이를 빌미 삼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립니다. 당시의 사진이에요. 끌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부축을 받아 나오는 고종 황제의 모습이고요. 이때 그래서 기껏해야 13살밖에 안 되는 순종에게 왕위를 강제로 물려주게 하죠. 자,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이 빌미가 돼서 고종이 결국 강제 퇴위를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일본은 또 조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좀 가슴 아픈 조약인데요. 이건 역시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바로 한일 지금 제1차, 2차를 다 맺었잖아요. 새로운 협약이라 그래서 한일 신협약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으로는 정미년에 맺었다 그래서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한 칸이 없어졌네요. 군대를 해산시키는 부수조약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나라를 지키는 군대마저 이제 해산을 당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것에 대한 반발로 정미의병이라는 걸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요 의병은 그래서 정미의병은 해산당한 군인들이 여기에 합류해서 조직력이나 군사력이 꽤 강해졌었던 그러니까 의병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고종의 강제퇴위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어났었던 애국계몽 운동도 있는데 바로 대한자강이라는 단체거든요. 얘네들이 고종 강제퇴위에 대해 반발하는 시위를 하다가 통감부에 의해서 강제 해산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이 외교권과 군대였겠죠. 이 두 가지를 해치웠는데 일본이 뭐 거리낄 게 있겠어요? 기후각서라는 걸 맺고요. 이제는 사법권까지 빼앗겼습니다. 또 요건 1910년인데요.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10년엔 경찰권까지 빼앗아 버려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침탈하고 나서 결국 1910년 한국에 강제 병합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요 날짜는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1910년 8월 22일 날 조약을 체결하고요. 8월 29일 날 전국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29일을 이때가 경술년이었거든. 경술년에 국가가 치욕을 당한 날 하고선 기억하고 있지요. 결국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리게 됩니다. 이도 모자라 일제는 경복궁을 허물고, 정확하게는 광화문 자리와 경복궁 궁정정을 허물고 조선 총독부를 세우기 시작하죠. 이게 총독부 건물입니다. 뒤쪽에 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광복 직후의 모습인데요. 궁궐을 가리고 있는 총독부 건물이 굉장히 흉해 보입니다. 해방 후 우리는 광화문을 앞에다 옮겨와서 짓고 여기를 박물관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나라의 전국이었던 경복궁을 허물고 만들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요, 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화문 뒤쪽에 경복궁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대한제국의 국권 피탈 과정에 관련된 조약들만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건데요. 가슴 아프죠? 나라의 주권이라는 게 참 문서 몇 장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반드시 기억하고 아셨으면 합니다. 가해의 입장과 피해의 입장은 솔직히 모름지기 다르죠. 국권 침탈 과정이 많이 좀 답답하고 갑갑하셨을 거예요. 왜 우리 조선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 내용에 다음 시간, 그러니까 우리 프리스토리 10번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 10번에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노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싸워왔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학교 끝나고 진짜 피곤할 텐데 시간 내어서 열심히 듣고 와주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상 찍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쌤도 많이 힘들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싶어져요. 항상 고맙습니다. 좀 진지한 영상이어가지고 재미 요소를 싹 빼고 진지 깔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